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한기총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의 한기총 대표 회장 등 관계자들이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노골적인 정치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칫 이곳의 한인 교육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데, 오래전서부터 종교와 정치는 분리해야 한다, 정교 분리라는 얘기는 늘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어찌 보면 종교와 정치가 늘 분리되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을 역사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기총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어떤 논란이 예상되는지 등등 좀 오늘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홍재식 기자 어서 오죠. 안녕하십니까. 예. 자, 무슨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게 황교안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한기총 관계자들을 방문한 자리였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통령 당선과 뭐 총선, 자유한국당의 총선 승리를 기원하면서 노골적인 정치 발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인데 대통령 당선을 기원한다고 벌써 그런 얘기래요? 네, 이 한기총의 이제 대표 회장이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제 관계 인사 저 대표 회장하고 관계 인사들의 발언 내용은 이제 한국의 민중의 소리라는 그 미디어가 있습니다. 네. 그 언론이 있는데 그 취재 영상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몇 번을 봤는데 기독교, 특히 종교인이 과연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비난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요. 네. 그래서 파일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취재진들이 있는 상황에서 카메라가 다 켜진 상황에서의 발언 내용이 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녹음이 아직 안 꺼진 상태에서의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좀 더 놀랍나요? 네, 좀 놀랐습니다. 네, 들어보죠. 이 건국 후에 가장 지금 위기를 맞이하는, 이러다가는 나라가 해체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준비하셨던 황교안 대표님을 자유한국당의 대표님으로 세워주시고, 이 행진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되셔서 정말 저희들이 기대가 큽니다. 나를 바로 세워주실 줄 이제 믿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필요하면 같이 또 행동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꼭 우리가 이 좌파 정부 폭정을 막아내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뜻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공식 영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녹음이 여기까지는 공식적으로 기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네. 이 이후에 이제 뭐 다들 이제 뭐 녹화 안 하는 줄 알고 이제 얘기를 한 그런 영상도 네. 따로 있죠. 네. 이 바로 부분이 이어집니다. 진짜예요, 어찌 보면. 네. 네, 보겠습니다. 네.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200석을 하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제2의 건국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되고, 200석 못하면 이 국가 해체될지도 모른다. 우리 1,200만 기독교인들은 내년 4월 총선에서 200석 꼭 할 수 있도록, 꼭 200석 할 수 있도록 1,200만 기독교인들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꼭 200석 할 수 있도록. 다 공개돼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네요,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을 우리가 장로 대통령 3명 세웠다는 얘기네요. 이승만 장로님이었었죠. 대박났죠. 이승만 장로님이 없는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죠. 이명박, 김영삼 장로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장로님들이 대통령 되는 과정까지는 한국교회가 열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청와대 들어간 뒤에 방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제대로 감독도 안 하시고, 또 겨우 뭐 1년에 한 번씩 청와대 가서 식사를 하시고 오시고. 우리 황교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되면 나 좀 자주 불러줘, 그 얘기네요. 훨씬 신랑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청와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도
끝까지 우리 교계 목사님들의 지도를 잘 받으시면 지도를 잘 받아 종교가 정치를 지도해야 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량 총선 준비도 충실하게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대선 문제라든지 어떤 놀라운 승리를 기원하면서 우리 황교안 당 대표님께서도 좀 사명의식을 가지고 좀 교회를 좀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지금 네. 마지막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네. 뭐 이제 구체적인 얘기 나오는 거는 알았고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았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 하시길 바라겠다라는 투의 얘기인데 잘 되면 나 좀 챙겨줘.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국회 200석을 채워야 뭐 제2의 건국이 된다는 등 아까 그 말은 그렇다 치고 200석이 자유한국당이 200석이 안 되면 대한민국이 해체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극우 성향의 지금 아니 뭐 발언들을 극우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지? 거기다가 극우 극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 되면 나라가 해체된다? 이런 얘기. 거기에다가 한기총을 해체해야 되나? 거기에다가 교회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된다라고 대통령 네. 후보감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정교 분리기 한국의 헌법도 금지시키고 있는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이 정교 분리에 정교 분리 무너진 지 오래됐고요, 이미. 네. 그리고 지금 당 대표된 지 불과 며칠 됐다고 대통령 얘기를 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 저기 한기총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 황교안 대표에게 한기총 기독교계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들이는지 아시죠? 네. 네. 황교안 대표가 전도사잖아요, 전도사. 네, 그렇습니다. 교회 전도사예요. 본인 그 누나가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네. 그 누나가 세운 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도사님이에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법대 나오고 성균관대 법대 나오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에 참 머리는 좋은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받을 때 밤마다 야간 신학대학 다녔어요. 그래서 야간 신학대학교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목사 안수는 안 받았고 네.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에요, 사실은. 자, 네. 전광훈 한기총 대표 목사. 네. 뭐 원래 정치색이 있는 분으로 뭐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문재인 정부 비판하고 그 이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등과는 또 좀 색을 같이 하죠, 원래. 네, 그러니까 개인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맨날. 아니 개인의 정치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전광훈이랑 한기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극우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1,200만 기독교인을 운운하면서 이제 이승만, 박정희의 망령을 또 언급을 하잖아요. 교회 다니죠. 기독교인이죠.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면 네. 1200만 기독교인이 들어간다고 쳤을 때 우리는 전광훈 목사 따라서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는 바랄 때 저는 모든 교인들에게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멀쩡한 않습니다. 1200만 대한민국 그러니까요. 기독교인을 그냥 본인이 뭔데 다 그냥 한 보따리로 쌀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골적인 정치 발언이 과연 종교인으로 살 수 있는가가 더 의심스럽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끝났는데 그 뒤에도 들어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과세 좀 물지 말라고. 지금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과세 하려고 한번 했다가 네. 난리 한번 나가지고 결국 그거 안 무조건 됐죠.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 세금 물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국민적인 정서는 종교단체에도 세금을 더 물려야 된다고 교회 하고 목사님들의 있죠. 세금 안 내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계신 목사님 들으라고 다 하는 내죠. 얘기는 아니고 다 내죠, 일단 여기는. 한국에 계신 네. 목사님들을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니 목사님은 왜 세금 안 내지? 한국은 이제 안 냅니다. 여기는 똑같이 근로세랑 다 내거든요. 네.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도 다 근로잖아요. 이 세상에선 근로잖아요. 네. 뭐 그러면 목사님은 밥 안 먹나? 그렇죠, 다 먹죠. 그렇죠. 옷 안 사 입나? 한국에 그러려면 결국 이제 돈을 벌어야 옷도 사 입고 밥도 사 먹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냐는 그 거죠. 버는 것 자체에 대한 세금은 똑같이 내야 되는 거 아닌 건가? 그러니까 그래서 네. 지금 국민적인 정서는 똑같이 세금을 물려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막아달라는 얘기가 이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극우 세력하고 이제 한기총이 같이 서 있는데 그 태극기 부대 이제 요즘에 일각에서는 태극기 모독 부대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극우들의 주장들을 보면 이게 뉴라이트의 운동하고 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전 대통령을 뭐 국부로 해야 된다, 뭐 건국절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지금 이 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쪽에 미주 한인 독립 운동사에도 조금 치명적인 악영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쪽의 얘기예요. 여기 네. 계신 분들은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곳 교계와는 그래도
좀 거리는 있죠. 그래서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한기총이 지난해 말에 뉴욕에서 미주지부를 설립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미주지부의 규모가 어떤지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LA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한기총과 같은 입장을 이어받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한인 교회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조금은 경계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네. 기독교의 어찌 보면 본거지일 수도 있는 그 한국을 선교했으니까 네. 이곳 미국에 선교를 위해서 그 지부를 설립했을까요? 과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여기다 설립했어요. 여기도 뭐 다 목회자들 계시고 네.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네. 한국 기독교 연합회가 선교를 위해서 미국에 지부를 설립했다고 듣기는 상당히 그 이해하기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언급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게 치켜 세우는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친일 잔재 식민사관에서 이게 유리한다는 그 주장도 굉장히 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토착외구라는 단어가 다시 이렇게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최근에 계속 이어져 온 발언들도 보면 다 같은 맥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말을 조금만 더 간략하게 하면 사실 그게 한국 시대의 어떤 근현대사의 암흑기라고도 볼 수 있는 시기인데요. 이게 국부로 불려야 된다라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오늘도 뉴스에서 이제 극우 성향의 또 보수 성향의 교과서에서 이 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뭐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왜냐 이건 뭐 몇 날 며칠을 그렇죠. 세워도 그렇죠, 쉽지 그렇죠. 않은 거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또 네. 홍계식 기자도 얘기하고 싶은 건 한국 기독교의 대표자들이 이 정치인들 만나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같아, 국회의원. 네. 이런 식의 정치적인 색깔을 노골적으로, 더군다나 일방적으로 노골적으로 네. 자유한국당 대표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가서 해도 저 똑같이 말할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문제인데 그 근간에는 바로 그 뉴라이트라는 그 식민사관에 입각한 그 역사관이 있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과 연결지어서 다시 한번 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네. 이게 사실은 2011년도에 한국에서 방송된 백지연의 끝장 토론입니다. 기억나요. 예, 네. TVN에서 방송됐던 그때 건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로 재평가하는 찬반 논란이 심하게 그렇죠. 있었죠. 그 당시인데 그때 이제 뉴라이트 쪽의 역사학자들이 나왔는데 네. 그 한국일보의 서화숙 기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시. 한국일보 편집위원이신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꾸준하게 즐겨 찾는 거의 성지 같은 방송으로 됐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표현을 아니, 해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뉴라이트에 입각한 그리고 지금 한기총이 주장하는 듯한 이런 역사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건데 정말로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래 들려주고 싶었던 요 얘기구나. 요 얘기가 들려주고 싶었죠.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시죠. 드디어 홍재식 기자가 감춰놨던 영상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다. 저쪽에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분은 독립운동한 거 맞고요. 그러나 분명히 독재자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을 한 건국 대통령들이 많습니다. 모부투 세세 세코니 굉장히 이름을 대면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엔 30년씩 집권하면서 민주주의 다 훼손해서 결국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마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의거를 일으켜서 쫓아내지 않았으면은 그런 굉장히 추한 모습으로 물러났을 겁니다. 그나마 그 정도로 끝난 것이 그 사람 덕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했고 현명했고 민주화 의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정적을 살해하고 그렇게 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그리고 한국 동란 중에 개헌을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개헌한 사람을 갑자기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겠다는 뜻을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박사까지 하신 분이고 더군다나 또 굉장히 좋은 대학에서 했습니다. 아주 영어 잘하시고 또 그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굉장히 능란한 외교를 폈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거 이미 지금 인정하는 게 아니라 벌써 몇십 년 전에 다 인정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독재했다는 것도 다 인정 끝난 건데 지금 새삼 과거에 그것 때문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건국의 대통령으로 건국의 아버지로 세우자. 이런 것은 과장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련에 이미
그 소련 정부의 친정부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남쪽 반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네, 자 지금부터는 뭐 너무 깊이 들어갈까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네. 일단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분의 일정 부분 공헌 인정하지만 네. 이미 그분은 독재자로 판명된 분이다라고 이제 단정했는데 그렇죠. 물론 당시 이 자리에서도 이 방청객들은 찬반 양면으로 극심하게 갈렸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죠. 예,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승만이 됐든 박정희가 됐든 그 후에 뭐 김영삼, 김대중 어떤 전 대통령이 됐든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저는 있어요. 그렇게 찬성하고 또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건강하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네. 이제 물론은 문제는 이제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데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 내 의견이 관찰 안 되면 이제 상 뒤집어 엎고 막 이런 거, 뭐 나라가 해체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다는 거죠. 어떻게 자유한국당 200석이 안 되면 대한민국이 해체돼요. 자, 여하튼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같은 입장이나 같은 언행을 뭐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종교계의 대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좀 문제 있지 않아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지지나 정치 성향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 종교인이 해야 할 덕목을 지켜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교라는 그 어떤 그 빌미를 가면 같은 거를 방패를 그렇죠. 삼아서 마치 아닌 듯 그렇게 하는 이게 더 싫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제가 믿고 있는 게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균형 있는 정서에 좀 희망을 걸어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종교라는 범주 안에서 잘못된 것을 좋은 방향으로 고쳐나가자 하는 그 노력들은 예전부터 일반적인 신앙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의 한인 크리스천들 역시 그 정도의 밸런스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 주말에 이제 저기 주일에 교회 가셔야 되는데 은혜들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예. 아이고 저 주일날 이번에 교회 가야 되는데 마라톤 때문에 옛날 10년 전에는 한인타운 맞고 그래갖고 교회 가는데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한인타운으로 마라톤 오지 말라고 데모해가지고 이제 안 와요. 안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인타운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비난은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기 편하다라는 편리성도 있습니다. 자, 요거부터 우리 실생활에서부터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들이 반대해서 한인타운에 마라톤이 안 들어오는 거에 찬성 반대.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길 바란다. 네. 교회 가는데 좀 불편해도 들어오길 바란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물어만 보고 싹 빠집니다. 이렇게. 전 늘 그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 본인의 정치 성향은? 예, 저는 그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그 좋은 방향의 정책을 좀 지지하는 편이고요. 잠깐만. 예. 본인이 저한테 질문해달라고 갖고 온 네. 질문서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제가 답을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얼떨결에 시키는 대로 물어봤어요. 네. 아, 요렇게 대답하려고 그걸 물어보라 그랬구나.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보통의 경우는 져야 되니까. 질문지를 주고 그 네. 질문지대로 상대가 이제 진행자가 질문하면 가끔 이런 거 한번 해요. 네, 참 좋은 질문입니다.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만 물읍시다. 네. 본인의 정치 성향은 이라는 질문을 해달라는 이유는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의 정책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수나 진보라는 어떤 낡은 프레임이 아니고요. 어디에서 나왔든 내놓은 정책이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 가족까지 도움이 되는 정책이냐를 조금 보는 시대로 좀 넘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고요. 그 제가 지금 하는 업무가 기자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이민자들이 아니, 좀 편안하고 정치 성향을 물었는데 상식 예. 비상식을 왜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정치 성향은 중도입니다. 중도 네, 저는 중도입니다. 중도 같은. 아니 제가 그거를 네. 정말로 그 미국 어떤 그 신문사에서 인터넷에서 그 정치 성향을 묻는 질문 한 30개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여러 명의 미국 대선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그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이렇게 찍어서 가면서 가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서 뭐 이민은 어떻게 생각하냐, 뭐 헬스케어는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딱 나오는 게 중도였습니다. 아, 맞아요. 근데 네. 미국에 살면서 미국 정치와 관련해서 뭐 이민 이런 거 듣고 찍으라면 나올 거예요, 중도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찍으라고 막 하면 네. 30개 중에서 한 25개 정도가 지금은 상식선에서 지금의 정책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난 지금 상식 비상식 예. 진보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진보 쪽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정부가 워낙 뭐 어느 정도의 반사 이익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진보는 상식, 보수는 비상식? 아니요. 극우는 비상식. 네. 극우, 극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극우는 비상식. 극좌는? 극좌도 비상식. 아, 근데 극을 싫어하시는구나. 네, 극은 좀 양극은 서로 일맥상통해서 같은 부류라고 저도 보기 때문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다만 진보와 보수, 합리적인 보수와 건강한 진보 뭐 이렇게 해서 보는 그 가운데 중도까지 아우르는 그 중간 계층이 정말로 무언가 투표에 참여해서 이 대한민국이나 어떤 나라든지 세계로 움직이는 가장 막강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앞에 계시는 승기선 아나운서는 합리적인 보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건강한 진보 하실래요? 네, 건강한 진보 할게요. 그러면. 저는 가운데 양다리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제일 좋은 거를 가져가시는군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